네 번째 시연. 몽골의 법을 만들다. 초원을 피로 물들였던 그 지긋지긋한 전쟁들이 드디어 끝이 났다. 나를 가로막던 수많은 부족의 수장들은 쓰러졌고, 이제 몽골의 지평선 위에는 나를 가리키는 칭기즈칸이라는 이름 석 자만이 우뚝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긴 뒤에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였다. 어제까지 서로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심과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고, 나는 이 거대한 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칼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예속트라고 불리는 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거창한 문자로 기록된 책은 아니었으나 초원 위를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들이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규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벌을 내렸다. 내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범한 목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점차 안도하기 시작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군대 조직도 완전히 새로 짰다. 예전에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가 중요했지만 나는 오직 10명, 100명, 1000명을 이끄는 능력만을 보았다. 집진법이라는 체계를 도입해 아무리 비천한 노예 출신이라도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 장군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억지로 끌려와 싸우던 병사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섰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수백만 대군을 하나로 움직인 비결이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원칙의 힘을 믿으라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일을 도모하든 혼자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 누군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도리를 먼저 생각하라. 편법과 특권이 판치는 곳은 잠시 화려할지 모르나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다.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는 말은 낡은 교훈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통치 철학이다. 또한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에 속지 마라. 나는 나를 죽이려 화살을 쏘았던 적군조차도 그 실력이 뛰어나다면 내 곁에 두고 장군으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재배였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곁에 둘 줄 아는 사람이다. 너희의 적이든 경쟁자든 그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가져라.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너희의 제국은 넓어질 것이다. 작은 부족의 추장으로 남느냐, 온 세상의 칸이 되느냐는 바로 그 한 끗 차이의 포용력에서 결정된다. 사실법을 세우고 질서를 잡는 과정은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오랜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원로들의 반발을 견뎌야 했고, 내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려야 하는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당장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도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오늘 내가 지킨 작은 약속 하나가 훗날 너를 지켜주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문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일 것이다. 누군가는 반칙을 써서 앞서가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손해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긴 세월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신의와 원칙이었다. 배신을 일삼던 자무카의 무리는 흩어졌지만 공정함을 믿고 나를 따랐던 목동들은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너희의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속틀을 세워라.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 단단한 내면의 질서가 너희를 어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위는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진정한 권위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법이다. 나는 화려한 궁궐보다 말 안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백성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며 그들의 고단함을 이해하려 했다. 너희도 높은 곳에 오를수록 아래를 굽어 살피는 법을 배워라.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다. 5번째 시연. 대륙을 횡단하다. 초원을 통일한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셈이었으나 운명은 나를 더 먼 곳으로 이끌었다. 세상은 초원보다 훨씬 더 넓었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문명들이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서역으로 눈을 돌렸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다. 내 백성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된 여정이었다. 고라즘 제국을 비롯한 서방의 거대한 성벽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성벽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법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갔다. 말 위에서 먹고 자며 바람처럼 대륙을 횡단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 굶주린 악마라 부르기도 했지만 나는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피 대신 새로운 길을 내고 싶었다. 정복한 도시의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나는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며 그들이 가진 지식을 우리 것으로 흡수했다. 이슬람의 수학과 천문학, 중국의 화약과 인쇄술이 내 군대와 제국 안에서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았다. 오직 제국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내 곁에 서게 했다. 이 거대한 원정길에서 내가 겪은 가장 큰 고난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내 안의 편견과 싸우는 일이었다. 몽골의 전통만을 고집했다면 나는 결코 그 거대한 성벽들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믿어왔던 낡은 방식들을 과감히 버리고 적의 장점까지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연함을 길러야 했다. 돌벽을 허물기 위해 그들의 공성 무기를 가져다 썼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행정 체계를 빌려왔다. 나를 낮추고 세상의 지혜를 경청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문이 나를 향해 열렸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거대한 화합의 과정이었다. 오늘날의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를 가두고 있는 편견의 벽을 먼저 허물라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다. 내가 초원의 방식만을 고집했다면 몽골 제국은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그쳤을 것이다. 너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너희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마라. 그들의 다름 속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울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강자는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여 바다를 이루는 자다. 또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라. 당장 눈앞의 승리에 취해 안주했다면 나는 결코 세계를 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길을 닫고 역참을 세워 동양과 서양의 물자가 흐르게 했다. 비단길은 단순히 장사꾼들이 오가는 길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가 교류하는 혈관이 되었다. 너희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는 꿈을 설계하라. 너희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누군가가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성공이다. 정복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길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멈추지 마라. 서역 원정은 험난한 사막과 높은 산맥을 넘어야 하는 목숨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먼저 앞세웠다. 실패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나아갔다. 너희도 실패가 무서워 성벽 안에 갇혀 지내지 마라. 안전한 성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말 한 장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길을 찾는 자만이 지평선 너머의 진실을 마주할 자격이 있다. 고생을 자처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내가 만든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소통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이 통하면 길은 열린다고 믿었다. 나는 다른 문화를 존중했고 그들의 신념을 인정해 주었다. 강압적인 지배는 원한을 낳지만 존중하는 마음은 충성을 낳는다. 너희도 사람을 대할 때 너희의 잣대로만 평가하려 들지 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 세상은 힘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은 오직 덕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끝없이 배우는 자세를 멈추지 마라. 나는 죽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무기를 연구하고 새로운 통치수를 듣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몰락이 시작된다. 나 칭기즈칸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장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배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원정에서도 배움이라는 나침반을 놓지 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의 스승이고 세상 모든 고난이 너희의 교과서다. 그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번째 시련. 내 생의 마지막 갈림길. 내 한 평생은 쉼없이 달려온 말발굽 소리와 같았다. 이제 그 요란했던 소리도 잦아들고 나는 조용히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육신은 쇠락하여 기력이 다했지만 정신만은 초원의 새벽 하늘처럼 맑게 깨어있다. 서하를 정복하던 길 위에서 병을 얻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섰음을 직감했다. 사람들은 내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내 죽음을 슬퍼했지만 나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태무진이었고 이제 갈 때도 그저 흙 한 줌으로 돌아가는 유목민일 뿐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내 사후의 영화가 아니었다. 내가 남긴 이 제국이 그리고 내 후손들이 내가 겪었던 그 참혹한 분열과 가난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나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화살 한 대를 꺾어 보이게 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5대의 화살을 묶어 꺾어보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너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흩어진다면 저 화살 한 대처럼 쉽게 꺾일 것이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내 마지막 길을 비밀에 붙이라고 명한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였다. 나는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거창한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깎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허영일 뿐이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초원의 흙 속에 흔적 없이 스며들어 바람이 되고 비가 되어 내 백성들의 삶 곁에 머물고 싶었다. 진정한 정복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나는 화려한 궁궐 속에 박제된 황제가 아니라 언제든 말 한 장에 올라타며 앞을 향해 나아갔던 한 사람의 전사로 기억되길 바랐다. 너희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인간은 나태해지고 어제의 고난을 잊은 채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평생을 성벽도 없는 길에서 지내며 안락함을 경계했던 이유를 기억하라. 육신이 편안함을 쫓으면 정신은 썩기 마련이고 정신이 썩은 나라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진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또한 너희가 이룩한 것이 너희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나를 따랐던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 그리고 묵묵히 제국을 지탱해온 이름 없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칭기즈칸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이다. 높은 곳에 앉아 있을수록 낮은 곳을 살피는 겸손함을 잃지 마라.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애로움에서 나온다. 너희가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 또한 너희를 지켜줄 것이나 너희가 그들을 핍박하면 그들이야말로 너희를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이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이룬 성취는 찰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정신과 가치는 세대를 거쳐 영원히 흐른다. 나는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닦아놓은 길과 내가 세운 공정한 법도는 남아서 세상을 비출 것이다. 너희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되 그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의 영달에 있지 않게 하라. 타인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넓게 연결하는 일에 너희의 재능을 써라. 그것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떠올려보라. 아버지를 잃고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하던 그 어린 태무진이 어떻게 세계를 품었는지를 생각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 일어나 말에 올라타라. 그리고 너희만의 지평선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라. 너희 안에는 이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씨앗이 심겨 있다. 이제 나는 초원의 바람을 타고 먼 여행을 떠난다. 내 육신은 사라져도 내가 사랑했던 이 땅과 푸른 하늘은 영원히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정의를 향해 나아가라. 나 태무진이 살아온 길이 너희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친 초원의 바람 속에 내 목소리가 실려 들릴 때 너희의 마음속에도 용기의 불꽃이 타오르길 기도한다. 평안하라. 그리고 강해져라.